자, 오늘 준비한 강의, 실제 부자들은 어떤 상품,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성공했는지, 자, 실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미 들어가신 게 2014년도에 재개발권으로 2억 한 2,500만 원 정도를 매수가로 투자를 하신 분인데, 자,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4억대를 받으셨는데, 자, 현재 시가는 8억대로, 자, 이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이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입니다. 바로 지금 이 해당되는 부분, 자, 2014년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7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셨다라는, 결국은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 컨셉이 되겠고요. 자, 현재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 중에 있어서 바로 2년 정도 뒤면 입주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2023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결론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차익 2배 이상의 이 투자 성공을 하신 분인데, 자, 실제 우리가 재개발 그러면 최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도 이제는 앞쪽에 공공이라는 용어를 좀 붙여서 공공재개발 쪽으로도 많이 하면서, 또 소형 기준으로 가로정비주택 같은 이런 이 재개발 쪽의 컨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거 기준의 재개발 투자나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 민간 중에서도 가로정비주택, 과연 어떤 측면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부자들은 어떤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일단 살기 좋은 곳으로 가실 거냐, 투자 가치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를 반드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대부분 부자분들은 살기 좋은 곳도 중요하지만 투자 가치 좋은 곳을 1순위로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쪽 위치로 보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입지 분석이라는 건 결국은 가치를 보고 분석을 하는 컨셉이고, 여기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그냥 내 집 마련만 하면 수익성에 대한 컨셉 굳이 검토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 우리 부자분들은 내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에 더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대비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가 더 저렴하면서, 자, 일반 분양이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올라가는 시세라는 게 있는데, 시세가 지금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도 벌써 2배의 차익을 좀 벌 수 있는 이 정도에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수 하나, 바로 이 추가 분담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개발의 조합원으로 되셔서 실제 입주까지 가다 보면 관리 처분 받으면서 종전자산 평가 받고 나서 바로 일반 분양가 대비 추가 분담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추가 분담금인데, 자, 이 부분을 참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과연 추가 분담금을 좀 줄여주는 요인들 반드시 따져보는 거고요. 자, 추가 분담금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조합 자체가 설립되면서 조합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 숨은 악재들이 좀 있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재개발을 볼 때 지금 현재 재개발은 보통 30년 정도 된 노후주택을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실제 눈으로 보게 되면 30년의 노후주택들은 거미줄도 있죠, 벽에 금이가 있죠. 이거 과연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포인트를 잡는 것이 바로 대지 지분, 결국은 토지의 면적이 얼만큼이냐. 자, 그런데 사례 두 가지가 좀 있는데, 하나가 토지 면적으로 볼 것이냐, 주택 전용 면적으로 볼 것이냐. 자, 그런데 이게 A 물건과 B 물건 같은 경우, 자, 94년도와 95년도라면 딱 건물 자체, 주택 자체가 1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자, 평수로 보면 대지 면적 6.1평이나 전용 면적 8.9평 정도. 자, 반면에 대지가 6.4평, 한 0.3평이 더 크면서 전용 면적이 또 15.9평. 자, 그러면 이 정도면 한 방 3개, 3룸 정도가 되는데, 자, 실제 그러면
과연 어느 게 감정평가, 우리가 종전자산평가라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대지평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실제는 감정평가가 6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전용 면적이 큰 게 되면은 9천만 원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케이스로 보는 거고요. 자, 반대 케이스. 하나는 2000년도에 지어진 주택, 하나는 1993년도. 자, 이 정도라 그러면 거의 뭐 10년 좀 미만이긴 하지만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이런 주택, 특히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자, 여기도 대지 지분 기준으로 5평짜리, 8평짜리. 그러면 대지 지분이 좀 큰 8평짜리가 컨셉이 좀 더 나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놓고 보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 12평대, 10평대인데 자, 이게 2001년도 10년 전 좀 새 건물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종전자산평가 기준으로는 8천만 원대, 8,800만 원대고 자, 요게 그러면 같은 대지 지분으로 8평대가 오히려 더 이 감정평가나 종전자산평가 더 커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과연 이 지어진 주택의 연수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대지 지분과 지금 현재 주택 전용 면적도 반드시 따져보셔야지 자, 이 부분이 커져야지만이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실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거 반드시 좀 들어가시기 전에 검토를 제가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자분들은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자, 이 부분이요. 요즘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좀 없었지만 옛날에는 재개발 들어가면 무조건 다 이 무허가 건물들이나 이런 거 다 철거를 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은 자, 이 부분 옛날 기준으로 표현이 뭐냐? 알박기거든요. 자, 종교시설 쉽게 내보내질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들이 동의를 하셔도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 보수, 특히나 이 부분은 교회 시설을 다시 완비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조합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인근의 문화재 같은 경우 이런 분포가 되는 것들 자, 이거 철거 못하고요. 가다가 사업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따져야 되고요. 자, 여기 또 재개발 구역의 상가 비율 특히나 여기 한남 뉴타운 1구역이 그렇습니다. 1구역이 이태원역 주변으로 만들어진 1구역 같은 경우 자, 이거 못합니다. 이유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연 재개발해서 헌집 주고 새집 하나 받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상가 운영해서 오히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재개발 구역의 그 상가 비율이 얼만큼 높은지 이거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자,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곳이 아니라 같은 구역 안에서도요, 이걸 쪼갭니다. 1-1, 1-2, 1-3구역. 그럼 이 추진위원님들이 많아지면 과연 유리할까요?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비상대책. 비상대책은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분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분들 한번 체크하시는 이유는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들을 조금만 확인하시면 내가 이걸 투자해도 될까 말까라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부자분들은요, 이런 내용으로 이 투자에 심사숙고를 하시는 분들 근데 몇 가지 원칙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 아시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